이거 교재 없으신 분들은 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으시면 지금 나오세요. 준비 다 됐어요? 자, 그리고 가로로 생긴 교재가 후 의문문 빈줄 짝꿍이라고 돼 있는 게 저희 파2 어휘 자료인데 요거는 지금 수업 시간에 안 쓸 거니까 남은 자료는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시간 끝나고 앞에서 챙겨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못 받으신 분들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집 가기 전에 가지고 가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교재 3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우리 펄2의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되어 있는 핸드아웃 보시면 되고 이번 달은 저희가 두 번째 파트랑 네 번째 파트 공부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10일 공부하는데 2는 6일 그리고 4는 4일 이렇게 수업 진행할 거고요. 지금 파2가 LC에서는 가장 어렵다, 복병이다 이런 파트거든요. 그래가지고 파2를 조금 더 비중을 길게 놨어요. 이번 달에는 두 번째 파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는 달로.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음 달에 수업 이어서 들으시면 되고요. 이번 달에는 2, 4, LC는 다음 달에 3월 달에는 1, 3 이렇게 수업 진행하는 반이에요. 화목금이라서 이번 주에는 금요일 수업이 없고요. 다음 주에는 화목금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3, 4가 문제풀이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지난달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파트 4 이어서 하실 거고 파트 4는 또 제가 새롭게 설명드릴 거니까 이번 달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에 3를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스마일 기호 보이는 게 파트 어휘 자료 나오는 날이다. 이날은 파트 4 처음 시작하는 날이어서 파트 4의 어휘 자료는 데이 7 시간에 나눠드릴 겁니다. 자, 우리 반은 이번 달 이제 2달째이신 분들은요. 이번 수업 여기까지 다 듣고 나서는 시험 보러 갈 수 있게 미리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2달 수업 듣고 나서 이제 가셔야 돼요. 준비 안 됐다 이러면서 안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때 LC를 최소한 350점을 받아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350점은 최소 숫자고 이거 그냥 정말 그냥 숫자입니다. 여기 350점 이상이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려고 그냥 적혀져 있는 숫자고 그럼 더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400점 이상으로. 그리고 가능합니다. 기본반 LC 듣고서 몇 점까지 맞을 수 있냐고 만점도 가능하죠. LC 495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반이에요. 우리 반 교재가 실제 시험보다 다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고 가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반별 게시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계셔서 우리 학원 사이트는 이렇게 6글자 검색하셔야 돼요. 해커스 어학원 이렇게 검색하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회원가입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 저 만날 때까지 해야 되는 과제를 RC쌤도 같은 게시판 사용하고 있어요. 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이나 상담하시고 수업 오실 때 교재가 2권 필요한데 우리 주교재랑 부교재는 주교재는 한 권으로 돼 있고 부교재는 따로따로 책이 있죠. LC 책 한 권, RC 책 한 권. 부교재는 지난달에는 여기 홀수달이라고 적혀 있었을 거고 이번 달에는 짝수달이라고 써 있는 게 203번 번호입니다. 203번이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이 교재는 어디 있냐면 오늘 수업 후에 1별관 지하 1층 교재 판매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제 시작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되고 얘는 2는 질문에 자연스러운 답을 고르는 파트예요. 퀘스천이 하나 있고 거기에 A, B, C 3개의 보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제일 일반적으로 괜찮은 답변이 정답이 되는 파트고 문제 개수는 7번에서 시작해서 31번까지 나와요. 25문제가. 실제 시험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그냥 앞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원이 시험지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한쪽. 항상 이렇게 2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에 13문장, 이쪽에 오른쪽에는 12문장.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의 답안지에 너의 답을 표시해라 라는 그냥 영어 문장에 써 있는 거예요. 의미 있어요? 전혀 아무것도 볼 게 없단 얘기예요. 이거는 100% 귀로 다 해야 되는 파트. 그래도 시험지를 좀 활용하려면 요 자리가 A, 요 자리가 B, 요 자리가 C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다 그냥 OX 바로 그릴 거예요. A 아니면 X, B가 답이면 요렇게, C 아니면 X. 여기다가 또 A, B, C 쓰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이거 쓰지 말고 이거는 뭐 밑줄도 그리지 말고 우리 파트 1에선 밑줄 그리기로 했는데 이것도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여기다가 OX 표시하면서 문제풀이 바로 하실 거고 여기까지는 마킹도 바로 할 거예요. 하나 풀고 하나 마킹, 하나 풀고 하나 마킹. 근데 1처럼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2는. 그래서 가능하니까 연습을 하고 가셨으면 해요. 요거 파이널 테스트 하실 때 여기다 하나 풀고 동그라미 바로 답지 옆에 놓을 거니까 요 정도로 가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하나 풀고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요렇게 연습하세요. 그리고 이 2만 그런 건 아닌데 토익의 모든 파트 1부터 7까지는 뒤로 갈수록 문제 난이도는 어려워져요. 앞에서 난이도가 쉽고 뒤로 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두 단으로 나뉘어 있을 때 왼쪽에는 그래도 의문사가 있는 질문, 의문사 의문이 좀 되고 있다면 오른쪽에는 이쪽에가 여러분이 뭐 싫어하는 부가문문, 부정문문, 평서문 이런 애들은 앞에보단 뒤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 멘탈도 처음과 같진 않아요. 이쪽 두 번째쯤 오면은. 근데 문제가 같이 어려워지면 한 번 당황했을 때 그 한 문제 때문에 몇 문제가 막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일부러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2를 다 맞고 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맞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중간에 뭐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시험장에서는 멘탈 관리하기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새로 생긴 별명이 있다. 파2의 요즘 별명이 사회 부적응자의 대화다. 이런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왜 그런 별명이 생긴지 아세요? 답변이 답인가? 하는 거 있죠. 이게 답이야? 막 집에 와가지고 오면서 이게 답이 맞나? 왜냐면 그걸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가 이상하고 더 이상하고 덜 이상한 걸 고른 거거든요. 근데 덜 이상한 걸 고르고 오니까 찝찝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문제를 주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으라는 거지? 그런 문제들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간 될 때 제가 한번 그 느낌도 보여드릴 거긴 한데 얘가 어려운 이유는 딱 2개인 것 같아요. 요즘에. 첫 번째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 속도를 잡아야 한다라는 거랑 단어는 안 어려워요. 파2는 어휘는 1보다 쉬워요. 근데도 오답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빠르고 답변이 생각지 못했을 때, 간접적인 응답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경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인 응답도 막 밑도 끝도 없이 간접적인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준비를 좀 해서 갈 거고 뒤쪽으로 갈수록 확실하게 어려워지는 거는 매 시험이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 파트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어하는 제일 편하게 왜냐면 3, 4는 힘들잖아요. 체력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2는 그래도 힘든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자, 여기 질문 나올 때요. 항상 집중을 어디서 하냐면 중요한 얘기는 시작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앞에서 집중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질문의 종류는 총 2가지입니다. 나오는 질문 하나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고요. WH 퀘스천이 있고 그다음 2번째는 의문사가 이제 생략된 일반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 개수는 의문사 의문문이 12개, 의문사가 없는 일반 의문문이 13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6일 동안 먼저 1번 3일 하고 그리고 다 정리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3일 동안은 일반 의문문 13문제를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럼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2가지를 들으시면 돼요. 누가 갈 거냐? 언제 갈 거냐? 왜 가는 거냐? 어디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답변으로는 yes 혹은 no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데 누가 갈 거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2문제 중에서 실제로 yes, no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매달 5개 이상 나와요. 하나 편하게 버리세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WH가 없는 질문. 그때 키워드는 주어랑 동사예요. 너 갈 거니? 너 끝냈니?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하면 돼요? 갈 거야. 아니, 못 끝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얘는 다른 말로 yes, no question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의문사가 없는 질문은요. 딱 반대예요. 자, 다시 의문사 있는 질문. 오늘부터 저희 다음 주 수업 3일까지는 여러분 2가지만 듣는다. 뭐랑 뭐랑? 의문사, 동사. 한번 말로 해주세요.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뭐랑 뭐를 듣는다? 의문사, 동사. 이거 기억 잘해요. 의문사, 동사만 들어도 의문사, 의문문 12문제는 100% 성공해요. 틀리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어요. 근데 의문사가 없잖아요? 그때는 의문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주어랑 동사. 그때는 우리가 이제 3일 지나고 나서 할 거라서 선생님 다시 얘기하겠지만 오늘부터는 의문사, 동사 요거 기억하고 있어요. 자, 아래에 예문 있어요. 여기 예문에 의문사라 의문사 의문문이니까 의문사 동사 찾아보면 어디에 can put은 놓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뭐가 더 많아요. 뭐 목적어도 있고요. 그 목적어를 꾸며주는 막 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언제 배달된 거건 아무 의미 없고요. 이 목적어가 음식이랑 음료건 커피랑 도넛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끝까지 못 듣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굳이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거 점 있고. 쌤 끝까지 안 듣고요. 다 맞고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풀려요. 자, 그러면 대답으로는 장소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보기 3개 중에. 한 문제 연습해 볼게요. 요 자리가 A였고 요 자리가 B였고 요 자리가 C였어요. 자, OX 요 자리 바로 그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보기 3개 나올게요. 도전. Number 1. How should I send this document to you? A. By fax, if possible. B. Yes, I will send it. C. I'm still working on the document. 정답은 A. 네, 좋아요. 자, 질문에 의문사랑 동사를 영어 그대로 말고요. 될 수 있으면 해석해서 주시면 더 좋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의문사랑 동사를 우리말로 해석해서 저한테 줘보세요. Number 1. How should I send this document to you? 의문사는 어떻게? 그래, 동사는 보내다. 괜찮아요? 보내다. 보내다 하면 돼요. 끝이야. 다 들었어. 어떻게 보내? 이렇게. How should I send this document to you? 어떻게 보내? A. 요렇게 들으시면 돼요. 안 어렵죠? 괜찮죠? 질문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을 몇 초 정도 나한테 시간을 주는 것까? 그거 한번 들어볼래요? A하고 이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질문 해석을 바꾸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A 하는 것도 시간이니까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몇 초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걸까? 여기서부터 A까지. Number 1. How should I send this document to you? A. 몇 초? 몇 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정확히 A 포함해서 1.8초. 이 시간 안에 여러분이 질문을 우리말로 해석을 바꾸셔야 돼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Number 1. How should I send this document to How you? should I send this document? By fax.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지금? 대부분 다들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이거를 소리를 가져와요. 해석하기 전에. 그리고 해석하려고. 여유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1.8초 안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영어 주지 말고 우리말로 바로 주시는 게 좋아요 라고 했던 거. 바로 뽑아내야 돼요. 해석. Number 1. How should I send this document to you? 어떻게 보내? A. 이렇게요.
아시겠죠? A 나올 때는 의문사, 동사 해석해서 우리말로 와닿게 준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내니? 방법을 물어봤고 A. A번에 By fax, if possible. 가능하면 팩스로요 이랬어요. By fax, if possible.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B. B번은요? Yes, I will send. 이거는 더 안 들어도 되겠다. 왜냐면은 yes가 나와서 how였기 때문에 yes 하면 안 돼요. 자, C번. C. 보내는 방법. I'm still working on the document. 여전히 작업 중이래요. 보내는 방법은 A번이 맞겠네요. 자, C번에는 그리고 어떤 단어가 질문에 나왔던 동의어가 소리가 같은 단어가 C번에 또 들어있었어요. 끌려요. 여러분 끌리게 하려고 C번에 그 보기를 넣어주는 거니까 2에서는 그런 보기는 버리면서 푸시는 겁니다. 그거 3번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OX 가리기 방법인데 보기를 들으면서 해석을 해보면 연결되는 짝이라는 게 있어요. 아, 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겠다 하는 짝꿍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들었던 질문이랑 일치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렇게 OX를 가르는 방법이에요. A번에 이런 보기가 있다. by 뒤에 Friday 하면 이거는 금요일까지 란 뜻이에요. 금요일까지. 그럼 어떤 의문사가 잘 어울리겠어요? 언제? 이렇게 해야겠죠. 언제? 조금 전에 내가 들은 질문이 when이라면 A를 답으로 고르고 다른 의문사였다면 A를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해 볼게요. for 시점이 있어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일주일 동안이란 뜻이에요. 일주일 동안이라는 거는 어떤 의문사가 잘 어울려요? 천천히 생각해요. 괜찮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대답하려면 질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자,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기간을 물을 수 있는 의문사는 이런 게 있어요. How long? C번은 to 뒤에 동사가 나와 있네. 이거 우리말로 하면 동사하기 위해서 목적이나 이유죠. 어떤 의문사가 잘 어울려요? 왜? 그쵸? why. 아, 왜라고 한 거구나. why가 투동사의 짝꿍이에요. 투동사는 why가 아니면 고르시면 안 돼요. 자, 보기를 들으면서 연결되는 짝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었던 질문이랑 일치하면 답이다 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제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제 누적해요. 질문은 항상 앞에서 의문사랑 동사 키워드 잡기, 우리말로 최대한 뽑아서 해석하기, 그리고 보기 들으면서 연결되는 대답 생각해보자. Number 1. When are we scheduled to visit the factory? A. For about 2 weeks. B. In the auditorium. C. On Friday morning. 답은 C번. 좋습니다. 의문사랑 동사 주세요. Number 1. When are we scheduled to visit the factory? 의문사는 언제, 동사는 방문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끝인데 언제 방문해? 이렇게 When are we scheduled to visit the factory? 원래는 스케줄도 같이 동사긴 한데요. 언제 방문하기로 일정이 되어 있냐라는 말은 키워드는 언제 방문하냐 하셔도 충분하겠어요. When are we scheduled to visit the factory? 언제 방문해? A. A번 들어볼까요? For about 2 weeks. 이거는 when이 아니죠. 뭐라고 했어야 돼요? 그렇지. 기간으로 물어봤어야지. 이거 how long이 떠오르는 보기였네. For about 2 weeks. 버려. B. 이거는요? In the auditorium. 이거 단어가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 알았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강당이란 뜻이거든요. 조금 이따 집에 가서 볼 거예요. 자, 이 단어를 알고 있었다고 하면 B번을 듣고 뭐가 떠오르겠어요? In the auditorium. 장소가 떠오르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시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보기도 소거할 수 있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네. C번이 정답이겠다. C. On Friday morning. 네, 이렇게 고르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은 안 할 건데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제가 시험장에서 문제풀이하는 방법인데 앞에 화면 잠깐 보세요. 저는 딕테이션을 좀 하면서 풀거든요. Number 1. When are we scheduled to visit the factory? A. For about 2 weeks. B. In the auditorium.
C. On Friday morning. Number 1. 제가 지금 쓴 거는 뭐냐면 이 질문의 키워드, 의문사랑 동사를 받아 적었어요. 제가 이렇게 쓰고 푸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을 적어놨을 때 보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전에는 질문을 해석해서 까먹으면 안 되니까 한쪽 머리에는 질문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몇 번 돌려야 되냐? A 나올 때는 괜찮은데 B가 나올 때는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질문을. C가 나오기 전에 한번 질문이 뭐였지? 이걸 하셔야 돼요. 질문을 리마인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질문을 까먹지 않은 머리가 있어야 되고 새로 나오는 보기를 해석하는 또 머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복잡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왜 다 같이 하자고 안 하냐면 지금 하자고 해도 못해요, 여러분이. 동사를 안 쓰고 의문사는 한 개 쓰는데 뒤에 동사를 놓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듣기로 동사까지 듣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하면 그때부터 쓰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여기. 집에 가서 이렇게 해보는데 저처럼 똑같이 할 수 있으면 당장 시작해요. 근데 역시 쌤이 얘기한 것처럼 의문사를 적고 있는데 동사가 안 들리는군. 그러면 조금만 기다릴게요. 듣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며칠 더 공부하다가 괜찮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듣기에 의문사 동사 듣는 거 연습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저는 1번, 2번만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가져가도 만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3번은 왜 얘기하는 거냐면 질문 놓쳤을 때요. 벼랑 끝이에요. 예, 이 문제는 망한 거예요. 그러면 쓰세요. 알겠죠?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질문을 놓쳐서 그냥 망친 문제만 쓰는 거예요. 이 방법은. 비슷한 소리 버리시고요. 연상되는 단어는 버리세요. 자, 유사 발음은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100% 오답이에요. 유사 발음은. 하나는 소리가 좀 비슷한 단어들 있죠. 영화는 이사하다가 아니에요. 계약서는 연락하다가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계약서 영어로 할 수 있죠. 뭐예요? 계약서는 contract. 그 다음에 연락하다는 contact. 이게 유사 발음 게 시조 같은 애들이에요. 질문에 계약서가 있으면 보기에 연락하다가 있어요.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move는 move가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같은 단어인데 뜻이 많은 것들 있죠. 주소는 뭐가 아닐까? 말하다. 공원은 주차하다가. 책은 예약하다가. 이런 것들은 그냥 100% 함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라임 맞는 것들 버리셔야 돼요. 준비하다는 수리하다가 아니에요. 준비하다 P, prepare, 수리하다 R, repair 이런 것들, 뭐 디자인, resign 뭐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일부 소리가 똑같은 거. 입다는 창고가 아니에요. W로 시작하는 동사 입다. where 창고 명사. 그렇죠. warehouse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계좌는 회계사가 아니에요. 계좌는 account, 회계사는 accountant. 뭐 임명하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싹 다 함정이에요. 유사 발음 종류 4가지. 연상어휘는 100% 함정이라고 하기는 좀 위험해요. 얘는 유사 발음은 그런 것들은 그냥 얘네가 너무 만들어 놓은 복이라서 자신 있게 얘기해도 괜찮은데 연상어휘는 질문에 자연스러운 답을 하자라는 게 목표예요. 근데 말하다 보면 연상된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지. 우리 얘기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A가 답 같은데 A에 연상어휘가 있으니까 버려야겠다는 건 아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자, 얘는 일부러 또 우리 답 고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야, 너 이거 끌리지? 이거 골라서 틀려. 하게 이런 단어를 써줘요. 뭐 질문에 raining 뭐 이러면은 보기 속에 umbrella 뭐 이런 거 넣어주고 질문에 뭐 delicious 그러면 대답에 restaurant 뭐 이런 거 넣어주고 고르고 싶어요. 잘 못 들으면은 특히 우리가 다 못 듣는 게 아니고 단어는 또 듣거든요. 단어를 듣고서 고르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이니까 질문을 정확히 해석을 못 했을 때는 갑자기는 쓰세요.
알겠죠? 갑자기 쓰는 거 알고는 있어요. 이런 거는. 질문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 필요 없는 얘기니까 아, 쌤 저는 해석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유사 발음까지 생각하느라 미쳐버리겠어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질문 해석만 하시면 돼요. 못했을 때. 자, 3번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도전. Number 1. What type of clothing did you buy? A. Some white t-shirts and a jacket. B. She can type quickly. C. At a department store. 답은 A번이 맞습니다. 자, 질문을 해석해 볼게요. Number 1. What type of clothing did you buy? 어떤 종류의 옷? 괜찮아요? What type of clothing did you buy? 어떤 종류의 옷?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대답은 어떤 종류의 옷이요? A. Some white t-shirts and a jacket. 괜찮은 것 같은데? B. She can type quickly. 얘 왜 이러는 것 같아요? She can type quickly. 질문의 뭐 때문에? 그렇지. 위에서는 종류라는 명사가 있어. 여기선 동사 맞죠? She can type quickly. 걔 타이핑 되게 빨리 쳐. C. 당연히 버려야겠지. At a department store. 뭐라고 물어봤으면 좋았겠다. 그렇지. 어디서 샀니? 위에서 막 옷 사고 그러니까 괜히 백화점 그러잖아. At a department store. 이유 없는 오답은 또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만 딱 보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 공부할 때는 오답 이유도 한 번씩 생각해보고 지나가는 게 답을 못 들었을 때 이런 건 오답이었지 하면서 버리면 되거든요. 2개. 그 소거해가지고 하나 답 고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공부하면서 오답 이유 모르겠으면은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요 밑에 스크립트거든요. 필요가 할 때가 언제냐면 가끔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그죠?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강당? 이 정도 처음 봤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은 처음 보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2는 원처럼 노트 안 할 거예요. 이거 막 문장 쓰는 노트 같은 건 안 할 거고 그냥 공책 하나 한 페이지에다가 파트 어휘 하고 이 단어 내가 태어나 처음 봤어. 그러면은 단어만 적어요. 그거는 괜찮아. 그 정도 시간은 써도 되니까 오디토리엄, 강당 이렇게 써놓고 어휘만 모아서 적어놔요.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얘는 쓰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속도 맞추는 것만 공부할 거예요. 자, 요거는 처음부터 덮고 나서 들어가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첫 번째는 이 문장을 해석해 놓은 우리말 해석본을 보고 이야기할 거고 2번째는 영어 스크립트를 보면서 할 거고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스크립트가 없는 상태에서 음원을 틀어놓고 우리말로 직정짓게 하는 게 어렵지 않게 만들려는 거. 그게 과정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만 보여드릴게요. Number 1. 틀어놓고 How should I send this document to you? 어떻게 보내는 A. 게 좋을까요? By fax, if possible. 가능하면 B. 팩스로요. Yes, I will send it. 네, 제가 C. 보낼게요. I'm still working on the document. 저는 여전히 서류를 Number 작업 1. 중이에요. When are we scheduled to visit the factory? 언제 방문하기로 되어 For 있나요? about 2 weeks. 2주 동안이요. In the auditorium. 강당에서요. C. On Friday morning. 금요일 아침입니다. Number 1. What type of clothing did you buy? 어떤 종류의 A. 옷을 사셨습니까? Some white t-shirts and a jacket. 그 티셔츠하고 B. 재킷 샀어요. She can type quickly. 이렇게 타이핑 C. 되게 빨리 쳐요. At a department store. 백화점에서요. 자, 지금 안 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속도는 얘는 원래 이런 애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직정직해만 할 수 있으면 안 틀리실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했다고 하면 오늘 LC 공부 끝. 다음 다른 음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여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게.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아까 우리말로 보고서 한번 하세요 했냐면은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막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해석을. 그래서 어렵진 않으나 그래도 해석본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어는 알아도 우리가 시제랑 조동사랑 이런 거 해석도 좀 챙겨주면 좋으니까 확실하게 우리말로 틀어놓고 우리말 보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2번째는 스크립트를 펼쳐놓고 하고 그리고 이제 괜찮으면 덮고 나서 하고 이것도 어려우면 끊었다가 해도 돼요. 처음에는. 하나 하고 한 문장 듣고 말해보고 잠깐 끊었다가 그리고 한 문장 듣고 말해보고 끊었다가 말해보고 그러다가 괜찮으면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알겠죠? 이게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 who, 그다음에 where 두 가지 의문사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who가 나왔을 때 의문사는 총 7개예요. 그리고 문제는 총 매달 1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평균 1.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who 의문문이 많이 나온 날에 뭐 2개, 평균 1문제 이렇게. who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골라도 괜찮은 답변의 리스트가 1번부터 6번까지로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어려운 거가 4, 5, 6번이에요. 거기다 발표할게요. 토익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쉬운 답변보다는 어려운 답변 쪽에서 점수 배점이 커요.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점수 배점이 크거든요. 그래서 4, 5, 6번에 발표했어요. 자, who가 들렸을 때 사람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는 가장 쉽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입니다. 빈칸 채워볼게요. Who called the IT department about a printer problem? 누가 전화했어? Who called the IT department? 콜이에요. 여기 지금 ed랑 더가 소리가 똑같아서 겹쳐가지고 call D 한 번밖에 안 들려서 그래요. Who called the IT department about a printer problem? 자, 이렇게 길어도요. 필요한 거는 의문사, 동사예요. 누가 전화했어? Who called the IT department about a printer problem? 누가 전화했냐면은 I suppose Matt. 이 사람인 것 같아. I suppose Matt. 그래요. 이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네요. 두 번째. Who left a briefcase in the meeting room? 자, 해석해 볼게요. 누가 뭐 했니? 누가? 다시. Who left a briefcase in the... 누가? 놨어 하면 되겠지. leave의 과거니까 누가 놓고 갔어? Who left a briefcase in the meeting room? 이게 브리프케이스가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가방이든. 누가 놓고 갔어? Who left a briefcase in the meeting room? 누가 놓고 갔냐. 이런 나도 모르게 따라 읽게 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어서 처음에부터 고치는 게 쉽지 않을 거니까 처음에는 어려우면 읽어요. 근데 끝까지는 읽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읽었으면은 시작해야 돼요. 해석을. 여기까지 다 안 읽으면 돼요. 처음에는 요 정도는 읽어도 그 정도 시간은 있어요. Who left까지 읽어도 Who left a Who briefcase in the meeting left는 room? 누가 놓고 갔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누가 놓고 갔냐면 Your supervisor. 이거는 누구냐? Your supervisor. 상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 나오면 우리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상사라고 해석하자. 매니저도 상사, 슈퍼바이저도 상사, 디렉터가 나와도 상사라고 하시면 돼요. 세 번째, Who should I talk to about arranging the conference? 동사 뭐 들렸지? 말하다. Who should I talk to about... 나 누구랑 말하는 게 좋을까? should는요, 상대방한테 조언 구하고 싶어 이런 뉘앙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 고민돼. Who should I talk to about... 누구랑 동사하는 게 좋을까요? Who should I talk to about arranging the conference? 그럼 조동사가 중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동사가 좀 길어질 수밖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 톡투까지는 들으셔야 되니까 요만큼은 좀 외워놓읍시다. 뒤에 안 해도 돼요. 톡투까지만. 나 누구랑 말하는 게 좋을까? 네 단어 뭐예요? Who should I talk to? 좀 바꿔볼게요. 야, 나 고민돼. 언제 말하는 게 좋을까? When should I talk to? 어디서 말하는 게 좋을까? Where should I talk to? 그러면 언제 파는 게 좋을까? When should I sell? 하면 되겠죠? 어디에 놓는 게 좋을까? put을 써보자. 어디에 놓는 게 좋을까? Where should I put?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How should I send? 언제 방문하는 게 좋을까? When should I visit? 할 수 있겠죠? should I 가만히 놓고요. 매달 나와요. should I 가만히 놓고 여기 바꿔가지고 야, 나 고민돼. 이런 뉘앙스예요. 누구랑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언제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요. 어디서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자, 그렇게 해놓으면 들으면서 어렵지 않게 동사까지는 해석이 바뀌었으면 하는데 Who should I talk to about 누구랑 arranging 말하는 the 게 좋을까? conference? 이렇게. Who should I talk to about arranging the conference? 그러면 너 누구랑 말해봐. The maintenance department. 이거는 무슨 소리냐? The maintenance department. 이 부서 직원들, 사람들하고 말해봐 라는 뜻이에요. The maintenance department.
네 번째. Who is in charge of ordering office supplies? 책임지다, 담당하다 할게요. Who is in charge of ordering office supplies? 누가 책임져? 이렇게. 누가 책임지냐? I am. 나요. I am. 이것도 근데 괜찮네. 그쵸? 누가 해라고 했을 때 누가 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는데 입니다. 내가 해, 우리가 해 라고 얘기하는 게 괜찮은 답변입니다. 왜냐면은 왜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가 해. 그가 누군데?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쵸? she도 안 나올 거예요. he랑 she는 who에서는 안 나올 대답이 나오면 오답이란 얘기고 내가 해 까지는 괜찮다. 우리가도. 자, 5번째. Who fixed the photocopier? 누가 뭐 했어? 로 해석하신 거예요? 저기 들리는 것 같은데 다시. Who fixed the photocopier? 누가 고쳤어? 너무 잘했어요. Who fixed the photocopier?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요. 누가 고쳤니? No one. 아무도 안 고쳤는데? No one. 그럴 수 있지. 꼭 누가 고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아무도 안 고쳤어. No one. It's still broken. 여기 또 가능한 게 누군가가. 이게 긍정문, 부정일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했어? 라고 하면 이라고 쓰시면 돼요. No one, someone, anyone, everyone. 후에 괜찮은 답변 리스트예요. No one, someone, anyone, everyone. 자, 6번. Who has the markers? 누가? 동사. Who has the markers? 누가 가지고 있어? Who has the markers? 누가 갖고 있니? They're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잖아. They're on the table. 이 말은 후만 듣고 풀겠어요? 후 듣고 테이블 고르고 싶어요? 안 고르고 싶지 않겠어요? 테이블 들으면 장소가 떠오르는데 이건 사람인데 의문사만 듣고 못 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이 이 한 단어만 듣고 다 맞출 수 있으면 뭐하러 고생시켜요. 왜 여기까지 동사까지 들으라고 하겠어요. 여기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 맞을 수 있으니까. 의문사 한 단어 듣고 풀 수 있는 문제는 변별력이 없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동사까지 내가 이 문제를 맞췄다고 해도 리뷰는 꼭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자, 이런 문제가 지금 6번 같은 문제가 오답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 하나 넣어주는 건 1도 아니거든, 이 사람들한테. 그럼 후 넣고 사람 고르고 싶지. 근데 그 사람이 오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동사까지 정확히 듣는 거다. 자, 우리 세 문제 이어서 푸실 건데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은 그 문장 3개 있죠. 거기다가 문제 풀이 하시면 되고 다 풀고 나서 딕테이션 하실 거예요. 자, 도전. Number 1. Who's in charge of the registration booth in the lobby? A. To welcome the guests. B. I think Joan is. C. I registered already. Number 2. Who should we talk to about the new policy? A. Have you spoken with the supervisor? B. No, she's still on break. C. Regarding my loan application. Number 3. Who won the Best Sales Representative of the Year award? A. Yes, I know that. B. Someone from the Southern Regional Office. C. At the end of the year. 네, 답은 B, A, B 이렇게 고르셨으면 됩니다. Number 1. 1번 써볼게요. Who's in charge of the registration booth in the lobby? 자, 이렇게 앞에서부터 청크를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덩어리로. 누가 책임져? 이렇게. Who's in charge of the registration booth in the lobby? 누가 책임지냐면 A. To welcome the guests. 투동사네? 이건 후가 아니라 뭐라고 물어봤어야지. 투동사는 왜, 그치? why라고 물어봐야지. who 대신에 why가 나왔어야 되는 보기. B. I think Joan is. 내 생각엔 이 사람인 것 같아. I think Joan is. C.
I registered already. 등록했어요. I registered already. 이미 등록했어입니다. Number 2. Who should we talk to about the new policy? 말하다, 이야기하다, 조언 해석까지 하셨어요. Who should we talk to about 우리 누구랑 말하는 게 좋을까? Who should we talk to about the new policy? 누구랑 말하는 게 좋겠어? A. Have you spoken with the supervisor? 상사랑 말해봤어? Have you spoken with the supervisor? 그래서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게 조금 어색했을 수도 있는데 되묻기 하는 거는 어떤 질문에 나와도 좋아요. 자연스럽게 대화만 하고 있다면은 B. No, she's still on break. 노 버릴게요. C. Regarding my loan application. 얘가 왜 나왔냐면 질문에 about하고 뜻이 regarding은 같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라고. Regarding my loan application. 대출 신청서에 대해서요. Number 3. Who won the Best Sales Representative of the Year award? 누가 뭐 했니? 이게 동사가 듣기가 좀 어려운데 award랑 세트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상을 받다란 뜻이에요. Who won the Best Sales Representative of the Year award? win의 과거 동사 won이었어요. 이것만 들으면 어려운데 award가 뒤에 있어서 그게 힌트였던 거예요. Who won the Best Sales Representative of the Year award? 누가 받았니? A. Yes, I know that. 버리고 B. Someone from the Southern Regional Office. 누군가가 받았어요. 라고. Someone from the Southern Regional Office. C. At the end of the year. 이거는 뭐라고 물어봤으면 좋았겠다. 언제? At the end of the year. 그럼 여기는 되게 안 들리는 게 연음이 나거든요. end라고. 그래서 end of the year. At the end of the year. end of the year. At the end of the year. 그래요. 그래서 언제라고 물어봤을 때 올해 말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저희 두 번째 의문사 장소인데요. 이거는 번호가 4개 있어요. 4번만 발표할게요. 4번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만 발표. 1, 2, 3번은 무난해서요. Where is the gate for flight 192? 게이트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gate for flight 192? 위치가 On the left side. 왼편에 있어요. On the left side. Where do these accounting files belong? 속하다. Where do these accounting files belong? 어디 속해? Over there in the cabinet. 저쪽에 캐비넷으로. Over there in the cabinet. 두 번째. Where is the nearest cash machine? 가까운입니다. Where is the nearest cash machine? EST는 잘 안 들리는데 안 들려도 상관없는 것까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가까운 머신은 어디예요? Go straight ahead and turn left. 똑바로 가셔서 좌회전이요. Go straight ahead and turn left. 괜찮죠? 자, 방향으로 얘기해주는 답. Where is Miss Regina from? 출신 전치사. Where is Miss Regina from? 어디 출신입니까? New York City. 뉴욕이래요. New York City. Where is the data sheet? 어딨냐?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Mr. Johansson has it.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다? Mr. Johansson has it.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대? 가지고 있다. 잘했어. 근데 고개를 왜 이렇게 들고 있어요? Mr. Johansson has it. 연음이 나요. 어렵진 않은데 has it이에요. has it. Mr. Johansson has it. 아는 건데 못 적었다라고 하면 우리 표시해 놓는 거 있죠? 형광펜 표시해 놓고 이 사람처럼 똑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has it. 자, 여기서는 where이 질문인데 사람이 나와 있다. 오답 많아요. Where did you leave the catalog? 어디다 뭐 했니? Where did you leave the catalog? 어디에 두셨습니까? I gave it to Lisa. 이번엔 이 사람한테 줬어. I gave it to Lisa. 리사한테 줬는데 입니다. 자, 이런 거요. 아까랑 반대죠. 아까는 후가 들렸을 때 6번에 장소가 있었는데 얘네 둘이 답이 교차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치? 자, 마지막 세 문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도전. Number 1. Where's the shipment coming from? A. Yes, it was sent yesterday. B. From Beijing, I think. C. She's arriving at 8 p.m. Number 2. Where can I get information about the clients? A. Go to Jeffrey in accounting. B. Yes, I'm meeting them. C. Thanks for the great information.
Number 3. Where did you put the folders? A. She's folding them now. B. Check under the counter. C. I will put them away. 네, 답은 B, A, B 이렇게 고르셨어야 합니다. Number 1. Where's the shipment coming from? 출신, 출처, 전치사 from이었어요. Where's the shipment coming from? 어디서 올 거야? A. Yes, it was sent yesterday. B. From Beijing, I think. 내 생각엔 여긴 것 같아. From Beijing, I think. C. She's arriving at 8 p.m. 자, 이거는 where이 아니라 뭐라고 물어봤어야죠? 그쵸. 시간으로 물어봤어야죠. 두 개의 의문사가 소리가 제일 비슷해서 일부러 이렇게 질문이 장소일 때는 시간 보기를 껴주는데 질문 정확히 들었을 땐 이것도 이용할 수 있어요. 절대 고르시면 안 돼요. 반대로 질문이 시점일 때 장소 보기 100% 오답이에요. 그것도 버리시면 돼요. 자, 2번. Number 2. Where can I get information about the clients? 어디서 뭐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잘한다. 얻을 수 있을까? Where can I get information about the clients? A. Go to Jeffrey in accounting. 이 사람한테 가보세요. 회계부의 제프리 씨한테요. Go to Jeffrey in accounting. B. Yes, I'm meeting them. C. Thanks for the great information. 정보 감사해요. Thanks for the great information. Number 3. Where did you put the folders? 놓다, leave에 동의하네요. put, leave. Where did you put the folders? 어디에 두셨습니까? A. She's folding them now. 얘는 너한테 물어봤을 때 she가 튀어나오는 것부터 주어가 잘못됐어요. 질문의 마지막 단어 때문에 나와 있었던 소리 우리기도 해요. She's folding them now. 접고 있다. B. Check under the counter. 아래를 확인하세요. Check under the counter. C. I will put them away. 네, 동의어 오류죠? 치우다 라는 동사. I will put them away. 치울 겁니다. 자, who 짝꿍, where 짝꿍 정리했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when, what, which 이렇게 이어서 할 거예요. 과제 설명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부교재 페이지는 35쪽으로 와보세요. 35에서 36까지 이어지는 과제고 과제 제목이 눈으로 파트 2라고 해요. 얘는 방법은 핸드폰에 타이머를 5분 맞춰 놓으실 거고 5분 시작 버튼을 딱 누르면서 이 문제를 듣기가 아니라 읽기로 푸는 거예요. 듣기 자료는 없으니까 여러분 못 찾는다고 하지 마세요. 자료가 원래 없는 거예요. 답만 올라와져 있고요. 여러분 해석 어려운 거는 저한테 문제 번호만 써주시면 제가 해석이랑 오답 이유는 자세하게 써드릴 거니까 먼저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는 걸로 할 거예요. 자, 이거 2번 읽으시면 안 돼요. 5분 동안에 25문제를 다 푸시는 건 순발력을 기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저는 7분이면 다 맞습니다. 이런다. 근데 7분이면 7분에 풀겠다고? 그러면 음원은 이렇게 듣는 거랑 똑같은데 number 1 이렇게 듣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면 누가 못 맞춰? 그쵸? 5분이면 실제 시험에서 이 25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순발력을 기르고자 빨리 읽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듣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한 번만 읽고 정답 딱 고르고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화요일에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